짧지 않은 세월을 살아온 지금 아직까지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끝없이 갈구하지만 뒤돌아보면 정작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잘했어라고 말해주길 기다리며 살아온 세월. 이제 그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왜 끊임없이 불안하고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왜 힘든 관계를 반복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타인의 인정이 아닌 스스로에 대한 확신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진정으로 나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을 노력했지만 왜 나는 아직도 불안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을 살았는데 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치가 없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올까요? 틱나탄 스님은 결핍을 포함한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의식의 어두운 구석에 저장되어 습관적인 에너지로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고통의 영화를 다시 보러 돌아가며 과거의 괴로움을 반복하고 스스로를 과거의 감옥에 가두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는 이를 가치의 조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부모의 내가 잘해야만 가치 있다, 착하게 행동해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형태의 조건적인 사랑이 아이 내면의 가치의 조건을 심어 평생토록 남의 눈치를 보며 자신을 증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동서양의 이러한 가르침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외로움은 세상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 나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면 아이라 부릅니다. 내면 아이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감정, 상처 등이 상처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아로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의 나, 그때 상처받았던 아이가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관심과 사랑은 마치 마음의 영양분과 같습니다. 그 영양분이 부족하면 아이는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낙인을 새깁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쉽게 말하면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 특히 사랑과 관심에 대한 결핍이 어른이 되어서도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른이 된 지금도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목소리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에 느끼는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 아이가 보내는 도움 요청 신호입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나를 좀 안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말고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 그 아이를 보듬어야 할 시기입니다.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를 외면한 채 남은 인생마저 타인의 시선과 인정에 매달려 괴롭게 사실 건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안에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 그 근본 원인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현재의 관계에서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패턴이 왜 끊어지지 않는지 이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분명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인데 왜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이런 분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자기의심과 나는 늘 부족하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타인의 기분을 지나치게 살피며 관계의 책임을 혼자 떠안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반복합니다. 이런 패턴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붓다는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처음 꽂힌 화살, 즉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살을 붙잡고 계속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택한 두 번째 화살이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관계에 얽매이는 것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알프레드 아들러 역시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과거의 숙명이 아닌 현재의 선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는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상처를 반복할지 말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스러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과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반복적으로 고통스러운 관계를 선택하는 걸까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패턴이 주는 익숙함을 무의식적으로 안정감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착각이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계속 반복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애착 이론과 관계 패턴의 내재화로 설명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린 시절 부모와 맺었던 정서적 관계 방식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것이 일종의 기본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익숙함에 가려 그게 비록 고통스러워도 이 관계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구나,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릴 적 먹던 음식의 맛을 그리워하듯이 우리는 어릴 적 경험했던 익숙한 관계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찾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나를 아프게 했던 방식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로 인해 세 가지 고통스러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위축된 삶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자기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극도로 위축되어 살아갑니다. 모임에 나가도 구석에 앉고 의견을 물어봐도 아무거나요, 다 좋아요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관계 반복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면 분명 그게 싫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나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 익숙한 방식이 마치 정상적인 관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익숙한 그 패턴을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 강박입니다. 부모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나는 완벽해야 한다, 실패는 용납될 수 없다는 강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해도 스스로를 극도로 질책하고 쉬는 것조차 죄책감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아, 내가 이런 패턴에 갇혀 있었구나를 아는 순간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상처와 익숙함이 뒤섞인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며 남은 생을 힘겨운 관계 속에 사실 건가요? 지금까지 왜 고통스러운 관계를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패턴을 인식했다면 이제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우울감을 없애야 해, 이 불안을 제거해야 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고통을 지속시키는 진짜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울감, 낮은 자존감, 그리고 반복되는 갈등. 이 고통은 도대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상처의 근본 원인을 찾았고 그 상처가 관계에서 어떻게 반복되는지 살펴봤습니다. 혹여 상처의 근본 원인과 그 패턴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변화를 어려워하며 여전히 고통 속에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괴로운 감정을 없애야 한다는 무의미한 싸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우울감만 사라지면, 이 불안만 없어지면, 이 분노만 가라앉으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감정과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감정은 더 강해지고 우리는 더 무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고의 오류입니다. 감정을 통제하려 할수록 감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주어진 고통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이다. 우리는 고통을 없앨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거나 혹은 극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ACT, 즉 수용 전념 치료라는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 유연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을 회피하는 대신 수용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행동하도록 돕는 심리치료의 한 형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을 없애려고 싸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겁니다. 아,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아, 지금 나는 슬프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죠. 마치 소란스러운 거리에서도 계속 음악을 들을 수 있듯이 마음속에 불안과 우울이 있어도 내가 선택한 가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란 무엇일까요? 타인의 인정이나 성과가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한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따뜻한 사람이고 싶다는 것이 나의 가치라면 비록 오늘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더라도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에서 행동을 분리하는 힘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야만 내가 정한 가치대로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한 가치대로 살 수 있다로 기준을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자존감은 외부의 성과나 감정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행동, 내가 정한 가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고 내가 선택한 가치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상처의 뿌리를 찾고 패턴을 인식하고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걸음은 내 안에 비난하는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조용히 앉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했을까? 머릿속에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이 떠올랐다면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이 생각은 진짜 지금의 내 생각일까? 아니면 아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분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나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검증하는 연습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만의 기준으로 오늘의 나를 평가해 보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나는 정말 0점인가? 아니면 최소한 70점은 되지 않을까?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고 내가 선택한 가치대로 나만의 주체적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연습을 하세요. 마지막은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는 연습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보호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이 확신은 마음속 깊이 뿌리내립니다. 과거의 상처는 수용하되 더 이상 그 감정에 갇히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째, 우리는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아이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나를 좀 안아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둘째, 우리는 왜 고통스러운 관계를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익숙함을 안정감이라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패턴을 인식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셋째, 우리는 진정한 자존감이 어디서 오는지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평가나 감정 상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가치를 향해 행동할 때 비로소 나의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계획인가요? 여전히 타인의 시선 속에서, 과거의 상처 속에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 내 안의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나만의 가치를 향해 당당히 걸어갈 것입니까?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인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